안녕하세요. D&D 파머텍의 이슬기입니다. 그 앞에 이제 많은 연자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현재 그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은 거의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정말 활발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GLP-1을 비롯해서 이제 GLP-1 계열의 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이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GLP-1을 이제 이야기하자면 저희 그 D&D는 이제 원래 그 GLP-1이 비만으로 이렇게 큰 집중을 받기 이전부터 이제 GLP-1에 그 포커스돼서 그 신약을 개발해 온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생이던 한 20년 전에도 제 또 그 연구 주제가 이제 펩타이드, 특히 이제 GLP-1을 집중으로 한 펩타이드 전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20년 이상 저희는 이제 이 관련 펩타이드를 연구를 해왔고, 또 창업 이후부터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개발한 이제 장기 지속형 GLP-1 계열의 이제 첫 물질을 가지고 임상 1상과 당뇨병 이상,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에서 이제 대규모 임상 2상을 이제 시작해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GLP-1 계열 신약으로 개발한 그 장기 지속형 GLP-1 글루카곤은 그 매시 환자에서 좋은 효능을 초기 효력을 검증을 해서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또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비만 치료제, 이제 최근 한 2, 3년 전에 비만 치료제로서 GLP-1이 정말 이렇게 큰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2014년도에 다양한 이중작용제를 개발하면서 정말 그 몸무게가 그 동물 모델에서 체중 감소가 획기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엔 한 40% 정도 전임상 모델에서 빠지면 이게 정말 이제 차세대로 개발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40%가 빠지면 이게 항암제도 아니고 이렇게 급속도로 살이 빠져서 이게 부작용이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비만이라는 시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GLP-1을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지만서도 비만에 대해서 시작을 못했던 건 이제 투자금 유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질이라든지 아니면 매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연구를 집중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이렇게 비만이 큰 각광을 받으면서 저희는 이제 상당히 많은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는 이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한 1000여 개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상당히 효율이 좋고, 현재 나와 있는 털제파타이드보다 뭐 한 수배 이상, 한 2배 이상 더 높은 효율의 뭐 방광기도 뭐 한 달 지속형 정도 되는 그 항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도움 없이도 상당히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 그럼 이러한 물질을 갖고 이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 작은 회사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개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이제 그 좋은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주사제로서 개발하기로는 이렇게 한미도 계시고 또 글로벌 제약회사도 많은데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주사제를 건너뛰고 차세대 경구용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회사 방향을 정하고 이제 수년 전부터 이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워낙 전에 많은 연자분들이 다양한 설명을 해주셔서 그 현재 이제 GLP-1 시장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단순 GLP-1뿐만 아니고 이중작용제, 또 삼중작용제, 그 다양한 또 차세대 그런 GLP-1 제품들이 비만 시장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또 패치형도 있고, 뭐 일주일 제형, 한 달 제형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환자에게 정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제품들은 이제 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효율과 안정성이 보장된 경구용 제품이 또 나와준다 그러면 한 30% 정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초거대 GLP-1 기반의 비만 시장에서 30% 시장은 아마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경구용 제품이 추가적으로 나옴으로써 이제 환자에게 좀 다양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걸 선호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거고,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처럼 경구로 복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이제 초거대화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갖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후발주자라도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해결책으로 경구화에 집중해서 비만 치료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비만 치료제 개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보시다시피 다양한 제약사들과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제 경구용 GLP-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저분자 화합물, 스몰 몰레큘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분자 화합물이 경구용 제품으로서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대체하기 위해선 장기 안정성 그리고 높은 부작용을 좀 해소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지난 십수년 동안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된 이러한 펩타이드를 가지고 경구용 GLP-1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히 소수의 회사들만이 지금 경구용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GLP-1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이 이유는 그 펩타이드 자체가 경구용으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추세가 GLP-1뿐만 아니고 이중작용제, 또 이렇게 한미에서 말씀해 주신 삼중작용제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저분자 화합물은 GLP-1을 단순 타겟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런 삼중작용제와 같이 이런 다중작용제를 타겟하는 것은 저분자로는 어렵고 펩타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그 경구용 펩타이드 기술이 실현화된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주사제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수월하게 경구용 제품으로 개발이 돼서 환자들에게 좀 다양한 옵션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경구용 펩타이드, 그러니까 펩타이드를 경구용으로 만든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이제 그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년 전에 대학원 때 주제가 그 GLP-1과 인슐린을 경구용 펩타이드로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대학원 때 배우고 연구하던 기술과 지금의 기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그 노보노 디스크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레벌서스라는 이제 경구용 GLP-1인데요. 저희도 이제 그 노보노 디스크가 경구용 GLP-1을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 심도 있게 개발을 해보자, 다국적 제약회사가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그 경구용 GLP-1, 노보노 디스크의 GLP-1도 흡수율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한된 흡수율로 효능도 제한적이라서 비만 치료제가 아닌 당뇨병 치료제로만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한 1년에 4조 정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경구용 펩타이드가 힘든 게, 펩타이드는 일단 그 근본적으로 장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는, 경구로 투여했을 시 이제 흡수가 전혀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물질이고요. 첫째 이제 위와 소에서 펩타이드 분해 효소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경구로 투여 시 알약을 먹으면 이제 바로 분해가 되고, 위에서 전혀 높은 분자량으로 인해서 또 흡수가 또 되지 않고, 또 조금이라도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히 환자 간의 그 흡수 편차가 높기 때문에 상용화로서 연구용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나 상용화로서 이제 난점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 일례로 장기 지속형으로 이제 상당히 블록버스터가 된 그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도 몸 안에서는 단강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이제 주 1회 주사제로 안정적인 펩타이드로 알려져 있지만, 세마글루타이드가 장에서 안정성을 본다 그러면 장에 도달함과 동시에 1분 안에 세마글루타이드 모두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서 안정성과 혈류에서 몸 안의 안정성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다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경구용 펩타이드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제와는 틀리게, 아까 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1년에 어느 정도 단가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단가 그리고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가도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펩타이드는 상당히 이제 비싼 약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정말 대규모 펩타이드 그 생산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생산 단가가 저분자 화합물과 비슷할 정도로 이제 낮춰지는 이제 그러한 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펩타이드 자체는 장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장에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펩타이드를 디자인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원 시절에 우연찮게 알게 된 내용 중에서 아침에 이제 먹는 비타민, 특히 이제 비타민 C 같은 비타민들이 비타민을 경구로 투여를 하면 흡수율이 이제 100%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잘 된다는 걸 알았는데 100%까지 되는 거는 이제 알지를 못했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장 안에 있는 이제 그 SMVT라고 이제 바이라민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그 비타민 저분자 화합물들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비타민들이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 흡수가 전혀 안 되는 그 0% 경구 흡수율을 보이는 펩타이드에 이러한 비타민 유도체들을 좀 접합을 한다 그러면 펩타이드의 100% 흡수율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1~2%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저희 오랄링크의 이제 1세대 버전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뭔가 심도 있는 상용화가 가능한 그런 경구용 펩타이드를 개발을 결심을 하였을 때는 단순히 이러한 트랜스포터를 통한 그 펩타이드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펩타이드도 매우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몸에서 흡수한 후에 저분자 화합물과는 틀리게 일주일 또는 그 이상으로 큰 반감기를 갖는 그런 또 그 안정화와 그 장기 지속형 성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투과 촉진제와 안정화제를 이제 여러 가지를 최적화시켜서 저희가 다양한 펩타이드에 좀 약간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완성을 하였고요. 이제 그것을 오랄링크라고 명명을 하고 저희가 첫 번째 임상에 들어가는 제품은 이제 GLP-1을 타겟으로 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적인 결과는 저희가 이 슬라이드가 이제 달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상당히 그 긴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보노디스크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그 레벌서스 경구용 GLP-1 이 제품의 흡수율이 놀랍게도 0.05%에서 한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약으로 먹으면 99.5%는 일단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버려지는 약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은 흡수율, 경구용 흡수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뇨병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아서 한 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하지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만 치료제 효과를 보일 정도의 효과는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가 그 위고비라는 약물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만 치료 효과를 보이는데요. 그 비만 위고비와 주사제와 같은 비만 치료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이 노보의 그 레벌서스 경구용 GLP-1은 약 한 주사제 대비 한 150배 이상의 약물을 그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어야지만 이제 비슷한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노보라도 이 레벌서스를 좀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노보노디스크의 제품은 그 장에서 매우 취약하고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흡수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번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복용의 편의성이 매우 낮고 그 환자가 그 음식물과 식수량 제한에 이제 상당히 제한을 받는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저희가 그 처음 개발한 첫 번째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 경구용 GLP-1은 일단 흡수율이 노보노디스크 제품보다는 이제 헤드 투 헤드 대동물에서는 한 10배 이상 상당히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복용이 평이한 이런 그 알약 형태로
만들어졌고, 이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펩타이드의 리간드화 그리고 지질화 기술을 활용하고 또 투과 촉진제와 안정화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제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사와 같이 위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장에서 이제 특이적으로 빠른 흡수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차별적인 또 하나의 내용으로 음식물과 식수량의 제한 없이 이제 아무 때나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개 대동물 실험에서는 한 12.5배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흡수율을 나타내었고, 근데 솔직히 개가 대동물 실험에서는 이제 적합한 동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나 경구용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그 개는 장의 길이가 사람보다는 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장과 가장 유사한 그런 그 길이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이 이제 그 돼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또 최근에 임상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돼지에서 이런 실험을 한 결과를 보면 정말 이 대동물 개 실험보다는 정말 획기적으로 높은 이제 그러한 그 투과율을 흡수율을 보여서 저희가 좀 사람에서도 그렇다 그러면 한 저희가 목표로 하는 5% 정도의 흡수율을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높은 흡수율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단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노보의 제품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양의 복용량을 사용을 하여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노보의 제품이 아직 실현하지 못한 그런 그 경구용으로 흡수를 먹었을 때 뚜렷한 체중 감소 효과가 나오는 이러한 또 효능을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그 단점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다양한 음식물 식수량 제한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그 대동물 실험이지만 사람한테서 효능을 확인을 해야 되지만 개에서는 공복과 식후에 전혀 흡수량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그 제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가 기술 이전과 파트너십을 생각하기 이전에 좀 이제 IND를 목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메세라라는 이제 상당히 좋은 그 파트너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경구용 펩타이드 이 프로젝트가 정말 획기적인 좀 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수 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메세라는 많은 뉴스에서도 나갔지만 그 비만 치료제 개발, 특히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설립된 회사고요. 이제 유명한 그 알치 벤처와 그다음에 저희도 잘 아는 뭐 소프트뱅크, 구글 벤처, 그다음에 뭐 무바달라, 이러한 그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부터 한 초기 자금 한 4천억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설립한 회사고, 이번 내년에도 아마 또 상당히 대규모 투자 유치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메세라가 이 많은 투자금, 확보한 투자금으로 저희 D&D에 저희가 초기 발굴하고 이제 그 전임상 IND까지 마무리를 이제 가고 있고, 아니면 또 간 제품들, 거의 이제 많은 저희 D&D 제품에 이런 많은 투자금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예정이고 현재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일례로 현재 작년에 초기 계약과 최근에 이제 그 계약이 이제 확장돼서 처음에는 한 3개 정도 제품이었는데 현재 6개 제품으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 이제 늘어났고요. 저희가 초기에 제일 첫 번째 제품으로 생각하는 경구용 GLP-1은 현재 순조롭게 인상 준비가 진행되어서 4분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4분기 아마 첫 환자 투여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희 DD02라든지 DD03이라든지, 그러니까 DD02는 경구용 GLP-1을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희가 임상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 메세라의 상당히 그 큰 풍부한 펀딩과 이제 그 다양한 글로벌 임상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메세라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임상 개발을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하는 DD02 같은 경우는 일례로 2개의 제품이 지금 이제 임상에 독립적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임상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이제 대규모 임상 2상과 3상을 통해서 개발할 예정이고, 이런 DD02를 필두로 해서 삼중작용제, 경구용 삼중작용제, 아니면 경구용 아밀린, 또는 이제 그 경구용 이중작용제들이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고, 내년에 그 복수의 제품이 아마 추가로 임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구용 제품으로만 한 최소 3개 제품이 아마 임상에서 각기 다른 메커니즘을 갖는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최근에 하나 추가 계약을 맺은 것 중에 이제 주사용이 있는데 저희 이제 주사제는 건너뛰고 이제 경구용으로 개발을 할 작정이었는데 저희가 이 경구용 제품을 만들 때 처음엔 이제 주사제에서 이제 많은 시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GLP-1을 비롯해서 아니면 뭐 삼중작용제라든지 이중작용제라든지 지금 나와 있는 제품보다는 월등하게 주사제로 개발을 해도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사용 제품은 저희가 또 계약을 익스펜션 한 거에 추가를 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펩타이드를 디자인하고 개발하다 보니 이게 펩타이드와 펩타이드 특이적인 구조와 그다음에 지질학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뭐 미립구라든지 아니면 항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게 한 달 제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심플한 포뮬레이션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 주사용제도 한번 좀 개발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서 메세라를 통해서 삼중제 주사용 제품도 아마 내년에 이제 첫 임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이제 비만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이제 경구용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로서는 좀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저희가 좀 메세라와 같이 좀 가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럼 이제 또 포스트 메세라 비만 치료제는 이제 메세라와 같이 메세라가 주도적으로 이제 임상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니 저희는 이러한 메세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배운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경구용 펩타이드 개발에도 또 매진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TNF 알파라든지 인터루킨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작용제라든지 이미 블록버스터 약물로 항체라든지 이제 뭐 RNA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시장성이 검증된 제품을 저희가 가장 잘하는 그런 펩타이드 기반. 요즘에 이제 단순한 리니어 펩타이드뿐만 아니고 이제 매크로사이클릭 펩타이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또 펩타이드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펩타이드들 또한 대부분 이제 주사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펩타이드 약물의 경구 흡수율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서 이들을 경구가 가능한 그런 차세대 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비만 프로젝트는 메세라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이제 메시 관련된 임상 결과를 이제 또 내년에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 그 이후는 저희가 차세대 제품으로서 이러한 경구 펩타이드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으로 처음엔 이제 많은 펩타이드들이 GLP-1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지난 수년간 그리고 최근 이제 또 메세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스케일업과 스크리닝 그리고 대동물 실험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몇 년 전까지 하더라도 최대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던 IND가 가능한 그런 제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짧게는 12개월에서 한 15개월 안에 어떻게 임상에 가능한 그런 새로운 경구용 펩타이드 선별이 디스커버리가 좀 가능한 이런 플랫폼 기술을 좀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바이오텍 회사나 이제 제약회사 분들 중에서 경구용 펩타이드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새로운 타겟이라든지 아니면은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를 경구용으로 좀 변형하거나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위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